부산에서 러시아 우주로켓 기술 과학자가 망명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누리호 시험 발사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드디어 세계 7대 우주강국이 됐습니다. G7 국가 이상의 과학기술을 갖는 나라가 된 상황입니다. 이 기술은 순수 한국 기술로 추진된 사업들로 이 과정에서 초창기 도움을 줬던 러시아 과학자들이 대거 한국인으로 비화망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한국의 우주 영웅들이 드디어 한국을 세계 제7위의 우주강대국으로 우뚝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세계적 과학기술 강대국 영국이나 이스라엘도 하지 못한 일로 과학기술 대국에 진입한 것입니다. 자국의 기술로 인공위성 발사체,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10개 이상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전통적인 서방 기술 강대국과 이스라엘, 이란, 북한, 인도, 중국, 일본 정도가 있으나 무게가 무거운 1톤 이상의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단 7개 나라들 뿐입니다. 이란, 북한, 이스라엘, 영국 네 나라의 경우 위성을 쏠 수는 있으나 1톤 이상 무거운 것은 쏘아 올릴 기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한민국이 우주발사체 성공과 궤도 안착으로 인해서 한국은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서 세계 7번째로 우주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세계 7대 우주강대국으로 도약한 상황입니다. 해당 로켓 시험 발사에 러시아 측이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누리호에 투입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엔진 기술이 러시아 측으로부터 개발을 이전받았다는 허위 소문이 돌아 안타까움을 줍니다. 러시아와 한국 사이 옛날 구소련이 갚지 않고 있는 채무에 대한 실물자산 상환 프로그램인 불공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러시아산 무기 개발 기술들이 한국에 이전되면서 비슷한 기술 교류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함께 추진하려 했고, 초창기에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긴 했으나 한국은 2012년도부터 사실상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나로호 개발 사업 때에는 1단계 발사체에서 잔해를 수거조차 하지 못했고 러시아 정보기관이 붙어서 감시까지 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병합을 시도한 2014년도 이후로부터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 관계가 급냉되어 제3차 불공 사업도 중단될 뿐 아니라 그 사업의 질이 크게 떨어졌고 로켓 분야에 있어서도 완전히 독자적인 길을 한국이 걷게 된 상황입니다. 이번 누리호 성공 발사는 러시아가 사업에서 손을 뗀 이후로부터는 로켓 개발에 착수하여 순수 한국산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만든 것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내에서는 러시아의 도움으로 한국의 우주로켓 개발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이번 우주로켓 발사 기술은 확실하게 한국 측의 개발성과임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CNN, BBC 등 주요 언론에서도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과 독자적인 장소에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이며 영국, 이란, 이스라엘, 북한 등 주요 우주클럽 회원국도 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비로소 갖게 된 상황으로 전합니다. 만약 한국의 우주로켓 발사체 기술이 끝까지 러시아와 함께 손을 잡고 진행했더라면 모든 성과는 러시아의 공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초창기 나로호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한 러시아 기술자들이 대거 한국에 망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망명을 하게 될 경우 한국 국적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들이 보유한 우주로켓 발사 기술을 한국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나로호 발사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러시아 기술자 30대 디모 씨가 부산에 잠시 여행을 왔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했다가 간신히 경찰이 발견해 부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소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로호 발사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러시아의 정치적 시스템과 러시아 정보당국의 과도한 압박으로 인한 일이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러시아인 우주로켓 관련 기술자들은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대우가 그다지 좋지 못하며 높은 임금이나 성과급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장식장에 처박아둘 뿐인 훈장이나 아니면 높은 감시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아 평생을 열심히 기술력을 쌓아온 과학자들로서는 매우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로켓 기술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러시아로부터 의존적이게 되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러시아인 과학자들의 한국 망명이 좀 더 과감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이 러시아 과학자들을 받아줘도 정치적인 부담이나 우주 발사체 개발에 있어서 러시아 당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에는 러시아발 ICT 계열 전문가들의 망명자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하기 시작하고 G7에서 러시아가 강제 퇴출된 이후로부터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될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대폭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내 주요 엘리트 계층들이 대거 해외로 망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도중 핵심 국가는 한국입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에는 러시아인 난민 신청자 수는 692명으로 중국, 카자흐스탄에 이어 3위를 기록한 이후로 꾸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1916명으로 거의 3배가량 폭증했고 2019년에는 러시아인 난민 신청자가 한국 내 1위가 되면서 2830명을 돌파하여 한국에 망명 신청을 한 국적자 중 1위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 중에 다수가 러시아 엘리트 계층들이 있는 상황이며 많은 엘리트 계층들이 한국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세계적인 질병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통계가 없는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무력 충돌 상황이 터지면서 이러한 러시아 망명자 숫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러시아계 로켓과학 기술자들의 망명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한국의 우리 측 기술진들과 인간적으로 매우 친해진 이후로 양국 연구진들의 우호가 깊어진 상황이었고 당시에 또 러시아 측 연구진이 놓고 간 1단 로켓 연료통이 우리 연구진들에게 큰 도움이 됐기도 했습니다. 나로호 개발 사업 당시에는 KGB와 같은 러시아 측 정보 당국의 철저한 감시로 인해 연구진들이 쉽게 망명을 하지 못했지만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한러 관계가 점점 경색되기 직전에 체결된 한러 간 상호 무비자 협정이 진행되면서 손쉽게 러시아계 ICT 인력 및 기술자들의 망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계 IT 계열 전문가들의 대대적인 망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 핵심 국가들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들이고 또 그중에서도 구소련권 국가들인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권 국가들이 많은 상황이며 현재 러시아인이 무비자로 방문 가능한 최고 선진국 중에는 바로 한국이 있는 상황입니다. OECD 회원국이나 선진국 중에서 러시아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이스라엘, 터키, 대만 정도뿐인 상황으로 우주로켓 기술 협력이 많았던 러시아 우주로켓 기술자들의 망명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한국은 최근 1톤급 우주발사체 궤도 진입 성공이 이뤄지면서 현재 한국은 미항공우주국 나사 측으로부터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은 상황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는 제외된 상황으로 인류의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사업에 제외돼 러시아 우주과학 기술자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은 점점 그 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